안녕하십니까. 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제 면접 수업을 하는데 면접의 질문은 몇 개라고 그랬어요? 질문 한 가지죠. 딱 하나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요? 너 우리 학교 들어오고 싶니? 네. 학교 입학하고 싶니? 이거 딱 하나예요. 어떤 질문이든 다 배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럼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들어가고 싶은은 간절함을 표시해봐. 네. 진지함을 표시해봐. 이 간절함, 진지함, 네.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어떤 답변을 하던 이 네. 간절하고 진지하게 내가 준비된 게 있으면 네. 이 질문이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오지만 이 준비된 거 안에서 거의 말하기 마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A라는 질문과 B 질문, C 질문이 각기 다른 내용으로 써져 있지만 이 출발점은 다르지만 네. 결국은 이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 결국은 이것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문제들, 면접 문제들을 좀 보면 정직한 사람의 사례를 한 명 소개해봐라. 이거는 뭘 물어볼까요, 의도가? 가치관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가치관. 네. 근데 이게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는 것은 네. 예시, 주변의 인맥관계, 주변 상황이나 사례의 가치, 사회의 적절성 이런 걸 보면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요. 네. 저 그러니까 똑같이 같이 봐야 돼 이렇게. 네. 자, 그러니까 여기 학교가 신학대학이라 더 정직한 사람, 가치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자, 여기다가 성실성. 네네. 자, 그러면 정직성, 성실성 하고 좋은 것들 네네. 이런 성격들 중에 나는 어떤 성격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면 10점 중에 몇 점을 주실까요? 이렇게 네. 했을 때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럴 때 너무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없고 네. 너무 높은 점수를 줄 수도 없고 그러면 8점이나 9점을 보통 아이들이 7, 8, 9로 설명하겠죠. 네. 그러면 이 성실성에서 어떤 부분의 성실성인지를 구체적으로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 성실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좋겠죠. 네네. 자, 이거는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이것도 여기 위에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뭐라고요? 구체적인. 여기 사례를 얘기하니까 여기에 2002년도에 네. 문제 자체들의 공통점이 벌써 네. 여기 또 사례, 네. 사례니까 어떤 추상적인 말들의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바라고 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봉사활동이 자신 또는 사회에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사례를 한두 가지 얘기를 하면 방향성을 네. 잡기 좋다는 거네요. 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 이런 덕목들에 대해서 네.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덕목, 네. 잘하고 있는 거, 보완하고 싶은 거 이런 네네. 것들을 해나가야겠어요. 그래서 4번 쓰면서 들으세요. 4번 네. 덕목. 뭐뭐 있어요? 정직성, 성실성, 또 뭐라고요? 시간 약속, 네. 그 다음에 봉사, 이로움, 봉사의 이로움, 그 다음에 협동. 자,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인데도 친구랑 하는 게 더 좋을까요? 협동의 이로움은 뭘까요? 이렇게 됐을 때 협동의 장점만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장점도 얘기하고 이렇게 혼자 해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친구랑 하면 또 시간 낭비일 수도 있고 근데 왜 하는지죠. 네네. 그러니까 이 단점도 이야기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동을 선택했을 때 그 장점이 장기간에 어떤 이익을 어떤 이로움 이익이 뭐냐 이익을 주는가 라고 네.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네가 대학생활을 해가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해가면서 네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대학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기승전 입학이라고. 네. 친구랑 다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다툼의 종류를 확정줘서 구체적으로 해줘야 이 해결방도 명확해지는데 이 다툼을 예를 간단한 게 에피소드처럼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2022년도에서 중시해야 될 방법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한동안은? 요 질문만 보고 드린 건 사례입니다. 사례. 네. 어떤 답변을 할 때 네. 추상적인 내내 계속 안 해도 돼요. 질문하고 내내 추상적인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걸 줄여서, 범위를 줄여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라. 사례를 만들어 보아라. 자, 그 다음 2021년 보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랬을 때 선의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아느냐 모르느냐는 뭐 지식의 수준이에요. 자, 선의의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 그런 말고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요거 앞에는 뭐라고요? 선이요. 속마음, 네, 속마음. 내면. 이 거짓말은요? 외면. 네. 그 내면과 외면의 충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쵸? 아니면 본의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무한대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그러면 이걸 간단한 가정생활의 사례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의의 거짓말이 어떤 상황일까? 그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 사례를 딱 보면 그 개념을 이해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는 우리 학교가 어떤 점에서 뭐라고요? 우리 학교 조사했냐고요? 입학하기 전에 한번 홈페이지라도 봤냐고요? 우리 학교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 들어와? 라고 하면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대학 들어가는, 이거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근데 너무 거창하게 뭐 유학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장 현재 상황에서 현재 위치에서 명확하게 그 학교에 들어가면 즐겁게, 그러니까 튀어나가지 않고 즐겁게 화살표 즐겁게 학교 생활 진짜 할 거냐 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제 1만 시간을 투자하더라도요 전부가 안 돼요. 진지하게 하지 않으면. 정말 진지하게 삶을 달고 생계를 달고 생각하면서 1만 시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 그냥 무의식 중에 숨 쉰다고 숨 쉬는 거 전문가예요? 뭐 지금 1만 시간 이상 걸었죠? 걷는 법 전문가예요? 안 했잖아요. 생각하면서 연구하면서 1만 시간이에요. 자,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힘들다. 뭐 당연히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본방전에 얘기했죠.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요거 얘기 들었었죠? 그러면서 역지사지 얘기를 하고. 근데 만약 없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었다. 그럼 나는 힘든 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힘든 게 당연하다는 전제가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놓은 거예요. 만약. 네. 저는 뭐 특별히 힘든 거 없어요. 살면서. 다 뭐 그 정도 힘든 걸 힘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뭐더라. 인생을 너무 만만히 본 입장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조금 운이 좋았어요. 큰 불행이 피해갔고. 그 다음에 남들도 인생 살다 보면 생로병사 상황에서 있을 법한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났으니까 크게 힘들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힘들다는 나는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잠깐 힘들다 하는 거가 나누어서 이중적으로. 자신의 의사소통에 점수를 주라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느냐라고 그러면, 이게 의사소통에서 말하기를 두 개를 그냥 나누고 싶어요. 말하기는 거의 9점 정도 되는데 듣기는 한 7점? 근데 왜 차이가 나냐면, 말할 때는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 근데 들을 때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보이는데, 그러고서 내가 공감을 좀 덜 하는 것 같아. 공감을 해야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공감하면 그걸 처리해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이런데, 이렇게 평소에 살면서 도와줬던 사람이 내가 도움을 받은 것보다는, 나도 많이 도움 받았지만, 그러니까 대가 없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내 생활이 힘들 정도로 도와주는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서, 들을 때, 공감을 안 하려고 노력해. 공감해버리면 또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면
말하기는 9점, 듣기는 7점 하면 평균에서 8점 정도니까 어느 정도는 말하고 알아듣고 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일상생활이냐 수업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지금 내가 말한 건 수업 중의 점수야. 일상생활은 그거보다 낮아. 네. 자,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본인과 학교 2021 수장 뭐라고요? 나와 학교 내가 학교를 들어가는데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들어오지 이렇게 그랬을 때 신학대에 대한 요 얘기를 사람들이 막 하겠죠. 네. 그때 뭐 그렇게까지 똑같아요. 1만 시간 동안 성경을 읽는다고 진짜 성경을 느껴요? 안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읽어서 안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자, 인성, 교육이념, 본교육 교육이념 이렇게 다 조사해서 찾아서 써놓으라는 거죠. 네. 어느 학교나. 그럼 대학도 대학 왜 올라오게 이렇게 다 똑같죠. 근데 참 신기하죠. 여기 선의의 거짓말, 저기도 선의의 거짓말 있네요. 기출문제가 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전공에 맞지 않는가, 이 종교적인 게 종교에 맞지 않는가라는 거. 그래서 내 단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항상 단점이면 어떻게 극복하고 장점이면 어떻게 개발하고. 뭐라고요? 써놓으세요. 단점이 나오면 항상 극복하고 단점은 극복하고 장점은 뭐라고요? 개발하고. 자, 여기 보면 저 질문이 전 살짝 애매한데요. 전공이 맞지 않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공이 맞게 들어온 건데요. 대학에 들어오면. 이게 뭐 전공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 들어와서 안 맞으면. 네. 안 맞으면 그럼 자퇴해야지. 근데 그렇게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안 맞은 게 아니라 지금 다니고 싶어서 온 거라고. 안 맞으면 다른 걸 찾는 게 맞지 않냐고. 당연하지. 그걸 왜 하필 거짓말을 쳐? 어떻게 돌려서 얘기하려고? 근데 면접 보면서 맞으니까 면접 보는 거 아니냐고. 하고 싶어서. 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은 극복할 수는 있지. 네. 전공에 안 맞는데 어떻게 극복해? 전공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요. 됐어요? 네. 거나 관계가 어려우면 극복할 수 있지. 그리고 맞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안 맞아요? 몇 퍼센트나. 그러니까 진행해봐야지. 전혀 안 맞아. 100% 안 맞으면 바꿔야죠. 그러면 40% 안 맞아. 그러면요. 60% 맞는 건데. 네. 그럼 해볼 만한데. 그렇죠. 70%안 맞아. 그러면 20%로 50% 이상 넘게 그 맞는 걸 찾아낼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그걸 못 찾아. 그걸 찾는 노력보다 새로운 걸 찾는 게 맞아. 그럼 새로운 걸 찾아야 돼. 그럼 당연한 건데. 네. 당연한 걸 질문하는 게 순리에 따라 하는 거지. 그걸 억지로 꾸미지 말라는 얘기야. 이런 거고. 뭐라고요? 진실한 거. 진솔성이 면접의 최고예요. 진지하고 솔직하게. 어떨 때는 모르면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설명해달라고 그러고. 왜? 내가 말해야 되는데 어떤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을 모르겠다고. 선의의 거짓말이 뭔지 모르면 선의의 거짓말이 뭔지 설명해달라고 그럼 제가 판단하겠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는 척하고 얘기하면 다 틀려버릴걸요. 저건 답변할 때. 왜 이게 내가 똑똑해갖고 뽑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고 싶냐고, 들어오고 싶냐고, 간절하냐고. 왜 면접을 똑똑한 지식자랑이라고 생각을 해? 회사도 그렇잖아. 데려다 쓰고 싶은 사람이 있지. 지금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 객관식으로 뽑아갖고 하면 그 사람이 일 다 잘할 것 같은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여기 보면 이 부분에 아까 네가 말했던 거. 자기 주장, 타임 배려. 상충이 충돌이라는 거지. 네. 몇 대 몇이냐고. 어디까지 조절할 수 있냐고. 그게 민주주의 아니야. 본인이 꼭 합격해야 하는 이유. 나는 그러는데 저보다 간절한 사람 붙여주시라고. 왜 저 간절하다고. 저보다 간절한 사람 있으면 붙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 간절하다고. 제가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일을 얘기하고 말하는 태도, 눈빛, 숙제해온 거,
학생을 20년 가르치니까 간절한지 안 간절한지 딱 보이던데요. 한 번만 봐도. 안 보여요? 여러 명한테 배워봤죠? 네. 저 수업할 때 간절하지 않아요? 간절해요. 동화생 수업할 때 간절하게 해요. 그냥 이거 애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오늘 수업했다 이렇게 수업한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한순간 한순간 간절하면 보여요. 네. 자, 그러니까 어떤 게 너 나 좋아하니? 이렇게 딱 보면 얼굴 보면 안 보여요? 보이죠. 보여요. 저 사람이 나보다 엄마가 나 좋아하는지 아빠가 나 좋아하는지 안 보여요? 수치로 보면? 보여요. 보여요. 예. 자, 공동체 역량이라고 나옵니다. 자원봉사 왜 하는지 이거 뭐라고요? 너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고. 너가 뭐 하는 사람? 사회 속에서 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러면 기억 남는 봉사활동 것들 가장 생각나기 답변하기 좋은 거 하면 돼요. 가장 생각나는 거, 제일 생각나는 거, 제일 나한테 임팩트가 있던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편한 거 답변하면 돼요. 이건 시험이지 본인에 대한 그 뭐 인터뷰 아니면 본인에 대한 뭐 호구조사 이런 거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이게 면접 시험인데 가장 슬플 때 얘기했더니 가장을 막 생각하면서 이것도 슬펐고 이것도 슬펐는데 언제가 더 슬펐지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라고. 네. 답변하기 편한 걸 얘기하시라고. 자, 다음에 수행평가, 방과활동, 공통과제 뭐 여럿이 하잖아요. 집단으로. 뭐라고요? 대학 들어오면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잘 지낼라나?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집단으로 같이 누군가 일했던 경험들 얘기하면 돼요. 무난하게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그 다음에 학교 이외의 집단이나 조직. 넌 이거 말하기 되게 좋네. 녹아내봤습니다. 네. 주변 사람 경청보다 자기 주장만 자체가 나쁘들. 근데 나는 너는 이거 가지고 뭐 얘기할 거예요? 자기 주장만 나쁘죠.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아유,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불쌍하다는 느낌이 드는. 저러면 사람들이 다 밉볼 텐데 얼마나 외로우면 얼마나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자기 주장만 할까 이런 생각하는데 나는. 그 너랑 나랑 다르네. 일반적으로는 답답하다. 저 사람 왜 그럴까 그러겠지. 네.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저렇게 주장만 앞세우면 사람들이 들어주는 사람이 없나? 아, 과시하고 싶나? 자신감이 없나? 아, 저렇게 하면 친구가 없을 텐데. 아, 나라도 얘기를 좀 들어줘야겠다. 네. 근데 그 자기 주장만 앞서는 사람이 자기가 맞는 줄 알아. 그러면 어느 정도, 야,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걸 조절해서 얘기해봐. 그럼 설득력이 더 좋아.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도움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좋네요. 좋네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면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러니까 평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생각하라고 했죠, 내가. 아, 보통 사람은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도 먼저 말을 해요? 아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면도 봤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런 면입니다, 이렇게. 그럼 보통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려고 하라고요? 아니? 나는 내가 독특하게 나를 소개하는 거니까 내 특성을 얘기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아까 그거 얘기했는데 그렇게 나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없죠, 거의. 거의 없지만 있잖아. 네. 근데 그게 좋아, 나빠? 좋죠. 그래서 나를 어필한 것 뿐이야. 네. 면접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도 아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네. 자기 주장만 앞세우는 사람. 그렇죠. 넌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을 보고 너가 느낀 건 뭐야?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사람이요? 응. 그것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나는 그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어떻게 교육해야 쓰레기를 안 버리게 교육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돼. 네. 왜? 난 선생이니까. 나는 일관된 입장이야, 선생으로. 어떤 걸 바라보든지.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네. 그 쓰레기 버리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저 청소하려면 돈 들 텐데. 네. 또 어떤 사람은 저거 버리니까 저걸 치우려고 국가에서 또 작용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그러니까 청소부도 국가 기능하는 사람도 돈 받고
돈 벌어먹고 사회가 유지되니까 저런 사람도 있고 안 버는 사람도 있고 그게 사회인데 뭐 저 사람을 내가 다 바꿀 수는 없잖아. 난 선생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서 차라리 죽자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네.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만 있어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모범 답안은 모범이 되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정답이 아니라고. 면접은 네. 자신의 의사소통력 점수를 준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준다. 되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100점 만점에 몇 점. 여기도 그러니까 10점 만점으로. 네. 근데 이거를 이유를 대는 게 더 중요하시지 몇 점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을 보고 싶다고 했지. 뭐 저 10점 만점에 10점 주겠습니다. 해도 돼요. 반전으로 얘기해 나 같으면 저 의사소통은 빵점이라고. 왜 하고 설명을 해. 그 빵점이 진짜 빵점이라는 의미예요? 아니요. 그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에 비하면 빵점이다. 아직. 아니지. 그러니까 뭐 목표에 비하면 뭐 그것도 실수인데 나는 빵점이라고. 아직 진짜 부족하다고 느낀다고. 처절하게 느낀다고. 나 진짜 의사소통 개선할 거고. 엄청난 목표가 크고 의사소통에 내가 오래를 해서라도 이걸 고쳐나가고 싶다고. 그 얘기하면서 빵점입니다. 그럼 정반합이 돼요. 나중에 보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빵점이라고 하면 너무 그러니까 10점입니다. 그럼 왜 다 높이 하려 했는데 얘는 왜 낮게 해? 근데 그걸 설득만 했으면 반전이 돼가지고 잘한 말하기가 되죠. 다만 그렇죠. 복잡하죠. 아. 모험이 돼야 되는 거고. 네. 거기까지 됐어요? 네. 자, 이것도 보면 지원 동기, 학업계획, 진로 다 이거 항상 쓰는 거네요. 근데 네. 협동의심 아까도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러면 뭐뭐 있어요? 협동, 정직. 그거 써놨어요? 네. 협동, 정직. 정직. 또 무슨 성 뭐뭐 있냐? 성실성. 어. 다툼. 시간 약속. 그런 거 써놓는 거 있지. 여기 진취성. 네. 자, 모집 단위의 배경 지식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개인 경험. 네. 그 학과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된 거. 그러니까 뭐라고요? 물어보는 게 거의 4대 요소예요. 네. 4가지 요소가 뭘까요? 하나는 인성. 또 하나는 뭐라고요? 학과. 또 하나는 뭐예요? 생기부. 네. 또 하나는 뭐예요? 활동. 시사. 시사. 뭐라고요? 시사는 뭐죠? 시사라면? 지금 현재 중국과 무슨 일이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 몇 년 전에 일어난 일,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사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 뭐가 변했어요? 이렇게. 네. 시사. 또 뭐 있어요? 생기부. 네. 또 인성. 네. 학과. 네. 이게 거의 25%씩 해서 한 개씩 내면 적당하다고. 그럼 딱 10분이라고. 네. 그러니까 인성은 저는 어때요? 근데 학과는 학교에서 내가 학교에 들어오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세상에 나가서 나중에 시사. 네. 배우고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이해됐어요? 네. 중국에 관한 책, 내가 중요시해서 읽은 책 아무거나 해도 되고. 네. 그죠? 그러면 중국하고 관련된 게 미국하고 북한하고 러시아니까. 네. 인도. 뭐 이렇게. 중국과 뭐라고요? 국경 분쟁이 있는 나라들 다 찾으면 네. 써놓으세요. 중국과 국경 분쟁이 있는 나라들도 알아야죠. 중국과 가려면. 네. 자, 이것도 똑같이 나왔던 거네요. 팀 프로젝트 진행 시 단체 행동 어떻게 할 거니?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학교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원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들뜨지 않고 차분하게. 자, 여기 뭐라고요? 어려움은 뭐라고요? 극복. 그거를 뭐라고? 예시로. 네. 예시로 생각해야 된다고. 네네. 아까 나왔잖아요. 단점은 극복. 그걸 뭘로 만들어놨고 화살표? 예시로. 자,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일까? 내가 살고 싶은 사회.
내가 기여하고 싶은 사회, 내가 만들고 싶은 사회. 뭐 좋으면 내 기준이죠. 남 네. 기준이겠어요? 내 기준. 그렇다고 이상사회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상사회란 현실사회죠. 그럼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근데 이거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생각을 있으면 굉장히 생각이 깊겠죠. 네. 자, 자신의 인생의 문학작품, 책이에요, 책 하나 정하면 되고, 글, 문학세계, 판단기준, 공공이익과 계획이익, 논술이네요, 이거 완전히.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한 번쯤 그 경험, 요 공공과 계획이익에 충돌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왜 했는지 자기가 반성해보면, 논술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겠죠. 네. 자, 컨텐츠에서 유튜브 같은 거 했을 때 어떤 경향, 무슨 유튜브 보고 감동받았던, 인상이 깊었어? 그러면 그 유튜브 보는 거 하나, 둘, 세 개만 딱 영상 얘기하잖아요? 그럼 네. 저 사람 어떻게 지내는지 딱 알 수 있을걸, 사람들이? 저 부동산 봐요. 저 낚시 봐요. 어떻게? 저 자연인 봐요. 그렇죠. 딱 나오죠? 네. 그거에 따라서 누가 알고 있어요? 유튜브 회사에서 알고 있어. 네. 뭐라고요? 유튜브 회사에서.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게. 그렇네요. 나에 대해서 정의한 알고리즘.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10년 후의 모습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대학 다니는 게 너한테 10년 후에 너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학하고 싶니? 이걸 생각을 해서 연결시켜서 답변해야지. 엉뚱하게 얘기하면 그럼 대학을 들어오고 싶어요를 얘기해야지. 왜 호구 파악을 해주고 와요?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해야지. 이 통계 데이터 분석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귀납적으로 논문 쓰고 분석해보고 해본 적 없어요? 어떤 거를 경험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서 수치로 써가지고 한 번도 없어요? 없죠. 그러면 통계 데이터 분석해본 경험이 없으면 어떤 회사 주문량 쭈르륵 본 다음에 이 회사에서 3월달에 이렇게 더 지문하겠네요, 이런 거 생각 안 해? 전표 쭉 정리하면 이 회사에서 하고 우리하고 물량이 더 늘어났다, 이런 건 안 해봤어? 안 시켰구만. 네. 그냥 잡무만 했구만. 네. 그러면 이 통계로 데이터 분석해보면 네 성적 분석을 안 했어? 성적 분석. 내가 국어 점수 맨날 몇 점이냐고 영어 점수 몇 점이라고 그걸 다 쓰면 이게 점수가 오르는 중인지 네. 어떤지 분석 안 해봤어? 아. 틀린 유형 분석 안 했어? 그래서 아니, 보기 문제는 몇 개 틀리고 이렇게 생각 안 해? 안 해봤습니다. 하시라고. 네. 지금 내가 뭐 알려주는 거야? 수능 공부법이요. 통계 데이터 네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 대학 가서. 네. 그러면 제가 공부할 때 데이터 분석을 해가면서 오답 정리 중심으로 했을 때 틀린 유형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래서 그 틀린 걸 10개씩 풀고 점수의 분포를 변화를 이렇게 차서 어느 정도가 변할 것 같고, 그러면 이 학습량을 얼마큼 늘려야겠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면 이게 끝인데, 본인이 통계 작성해요? 네. 본인 통계 분석 해봤다고. 네. 통계를 써놓고 분석 자체를 안 했지만 뭐라고요? 학습 캘린더 안 써요? 점수랑 근데 문제별로 학습 캘린더 시간당으로 색깔로 안 칠했어요? 요즘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예요. 예. 뭐 60일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분석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몇 시간 공부했기 때문에 국어가 몇 점 됐고 몇 시간 공부해서 영어가 몇 점 됐고, 다음번에 그러면 그 시간 공부에서는 요 점수 정도 올랐으면 다음번에 또 오를 여력은 없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학습 누적 기록부 쓰라고 내가 강제로 사람들한테 이거 쓰라고 하는 이유 알겠어요? 네. 근데 본인이 거기다가 학습 데이터에다가 학습 캘린더 쓴다고 그래갖고 그럼 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안 쓴다네. 그 말이 돼요? 아니요. 그럼 다시 흐트러지면 어떡하려고? 안 흐트러져요? 흐트러져요. 남은 기간에는? 근데 왜 그거 쓰라는 거 컨설팅하는 선생님도 쓰시라고 그랬는데 왜 안 써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어요? 아니요.
페이스 붕괴되면 다시 가갖고 막 상담만을 매일 받으려고요? 아니요. 그럼 안 붕괴된 안정장치가 뭐예요? 캘린더죠.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네. 자, 다음에 보시면, 학과 지원 동기 떴죠? 졸업하고 네. 싶은 거. 네. 그 다음에 학과 의지 똑같죠? 이건 직접적으로 물어보네. 그죠? 네. 요것도 팬데믹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이거 왜 얘기해요? 비대면 하면서 수업하는 것 같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리 학교 오고 싶어? 이거 얘기 물어본 거예요. 네. 꼭 질문을 비대면 수업의 장단점과 비대면 수업 장단점만 엄청나게 막 얘기한다고 잘한 답변이 아니라고. 비대면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생활하고 우리 대학 들어와서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대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처럼 막 설명을 해. 네. 됐어요? 네. 자, 교육 현장의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그렇지. 그냥 장단점 파악하면 똑똑하다. 뭐 그 정도지. 근데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지. 요거는 잘 설명할 수 있죠? 중국이. 네. 그 다음에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것도 설명할 수 있죠? 네. 예시로. 네. 그럼 팬데믹 상황에서 본인이 가장 중시하는 건 뭐예요?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혼자 자기 페이스를 지켜나가는 능력을. 자기 조절. 왜 네. 우울증도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그런 네. 거니까. 오, 그러네. 저는 건강이요. 일단 전염돼가지고 병이 되면 네. 실제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니까. 자, 가장 존경하는 이유 부모는 빼는 거예요. 부모 친척은. 그리고 진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 시험이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뭐라고요? 뭐죠? 말하기 적절한 사람을 찾아야지. 네. 아니,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 가장 최고의 상태의 슈퍼를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냥 그 상황에서 적절한 걸 해서 슈퍼를 때리고 그러는 거죠. 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네네. 자, 국제시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갇힌다. 그러면 뭐라고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세계 속에서 너 어떻게 살 거야?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리더의 양식 조건이 뭐라고요? 거기다 리더 써놓고. 봉사하는 리더, 이끄는 리더, 친구 같은 리더, 받쳐주는 리더, 계획하는 리더, 나눠주는, 분배에 정확한, 공과를 명확하게 하는 리더. 리더의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예요.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리더 보면 자기 아버지 모습, 아버지의 좋았을 때 모습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애들이. 리더 갖출 거 뭐 있어요? 하나만 하면. 리더는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단력? 당연히 결단력이 있죠. 결단하는 리더? 네. 반대해도? 구성원이 반대해도?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을 정확히 배합해서 결단하는. 그럼 뜨뜻미지근하게 되는데? 뜨뜻미지근해요? 응. 분명히 반대 있을 거고 찬성 있을 거고. 네. 그랬을 때 그렇게 했어. 그래 섞었어.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래?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네. 도로를 놔야 되는데 8차선으로. 네. 그럼 우리나라면 2차선 나왔는데 무슨 8차선이라는데 지금 좁아졌잖아. 네. 나는 결단하는 리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예지하는 리더. 미래를 예측하는 리더. 아니요. 상황마다 또 달라. 또 다음에 네가 예지하는 리더, 예측하는 리더 하면 내가 반대 상황 막 얘기하면 그러네요. 이거 바꿀까요? 또 이거 그러네요. 이거 바꿀까요? 어떤 리더는 장단점이 다 있는 거야. 네. 근데 요즘 사람들이 바라는 리더의 양식은 뭘까? 한 사람 한 사람에 귀 기울여주는. 소통하는 리더. 네. 그래, 그거를 정의를 해놓으라고. 소통을 하고 내 맘대로 하면. 의견은 다 다르잖아. 100명이면 100명 다 의견 다른데. 소통을 100명하고 다 했어. 그러면 어떻게 결정해? 그러니까 자기 심지가 있어야겠죠.
리더인데 심지가 있겠지. 심지가 있으니까 리더로 뽑았지. 네. 자, 어쨌든 중국학과, 중국어와 중국 문학과 조금씩 다르겠죠. 차이점. 네. 써놓으시면 되고. 주도적 사고 능력, 진학의지. 이거 나오죠,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중국학과, 중국어와 중국 문학과, 그걸 했을 때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걸 보완할 것인지. 됐어요? 네. 수학이 배우는데 필요한 사고 능력, 공사 정식, 학습 능력 파악한다고. 네. 자신의 장점이 있다면 어떻게 키워? 이거 봐요.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보완하고, 항상. 네네. 이렇게 써준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네. 다 얘기하라고. 하나만 얘기할 것 같으니까. 장점이면 장점만 똥 얘기하니까. 음. 좋아하는 책이 뭐야? 그럼 그 책을 읽고 배운 점, 그래서 내 장점을 어떻게 소화하고, 장점을 어떻게 표현하고,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는데 이 책이 도움되세요. 그럼 똑같은 문제거든. 네. 책을 소개하래. 그러면 책을 이걸 보고 내가 이런 걸 느껴서 그것도 소개해요. 내 느낌도 소개잖아. 네. 책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네. 되세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책에 대한 생각, 학습 능력, 논리력, 발표력 등 파악하는 건데, 네. 이렇게 문장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딱 뭐밖에 없어요. 너 누구니? 이렇게. 네. 우리 학과 아니? 네. 들어와서 공부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니? 그 나중을 생각하면 세상은 좀 바라보고 있니? 네. 이걸로 끝이네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네.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해야 돼요? 4개로 나눠서. 나에 관련한 문제, 네. 대학에 관한 문제, 네. 또 뭐라고요? 나, 대학, 또 뭐라고요? 생기부는 제출하니까. 생기부. 생기부 제출 안 하는 데는 안 해도 돼요. 생기부 대신에 뭐라고 해요? 그러면 중국어. 생기부. 가로 열고 중국어. 중국어. 네. 그 다음 뭐예요? 시사. 학과 관련 시사도 되고, 시사. 이렇게 4가지. 네.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정리하시는 걸 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